거센 장맛비에 경남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로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5개 초중고는 등교 시간을 최대 1시간 늦추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의원은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민주당을 지켜내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9대 은행원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파행됐습니다. 10일 열린 임시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선거는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캄보디아에서 붙잡혔던 피의자 이모 씨가 검거 58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장맛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주로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경남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남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붓는 국지성 호우, 특히 밤에 비가 집중되는 야행성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피해는 주로 늦은 밤부터 새벽에 집중됐는데요. 지난 9일 밤 7시 반쯤 창녕군 개성면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창녕과 함안, 산청에서 폭우와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잦았습니다. 한때 호우경보까지 내려졌던 거창군 고제면에서는 10일 새벽 6시쯤 주택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사고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비는 경남 북서 내륙과 서부 쪽에 주로 내리면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9일 오후 2시 반쯤에는 함양군 안이면에서 60대 A씨가 집 앞 계곡물이 불어나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로프로 A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10일 오후 4시 기준 경남 소방본부와 창원 소방본부에는 인명구조와 토사 유출 등 모두 3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죠. 또 학생들 등교 시간 조정과 김해공항 항공편에 차질도 생겼다고요. 네, 우선 경상남도는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던 지난 토요일부터 10일 오전까지 거창과 합천, 의령, 진주 등 모두 100여 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경상남도는 10일 오후 비가 그치면서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일 오전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서 학생들의 등교 시간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거제 내곡초등학교와 거제 중앙중학교, 양산 양주중학교, 진주 제일여자고등학교, 김해 유라고등학교까지 모두 5개 초중고가 등교 시간을 10분에서 최대 1시간 늦췄습니다. 교육기관의 시설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산청 차황초등학교에서 낙뢰로 CCTV 3대가 파손돼 현재 복구 작업 중입니다. 김해공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오전 한때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늦게 출발했습니다. 10일 오전 7시 기준 21편이 결항했고 16편이 지연 운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장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 사건 피의자 중 캄보디아에서 붙잡혔던 피의자 이모 씨가 검거 58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혔던 이모 씨가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거쳐 경남청 형사기동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캄보디아에 붙잡힌 직후부터 태국이 아닌 국내로 우선 송환될 수 있도록 주력해왔습니다. 이 씨의 송환으로 경찰은 앞서 전북 정읍에서 붙잡혀 현재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공범 이 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 김모 씨에 대한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28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임시회가 개회는 되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체 불참하면서 결국 의장단 선거는 파행됐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일 오전 열린 제28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현장. 의원석 절반이 빈 채 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제9대 의령군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날이었지만 의결 정족수인 6석을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임시회는 정회됐습니다. 알아봐라 그랬는데 우리가 임시회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 버리면 또 다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오든 양호든지 뭐 지어주기는 있을 계획입니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무소속 의원들. 이번 의장단 선거에는 6선의 무소속 김규찬 의원과 3선의 국민의힘 김봉남 의원, 재선의 국민의힘 윤병열 의원이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민의힘 표는 나누어질 것이고 지방의회 회의 규칙상 의원 재직 경력이 많은 김규찬 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시회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때 뭐 한 2년 동안에 뭐 우리가 뭐 참 힘들게 뭐 국민들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는 뭐 내부 조정 그런 거는 이래서 불참인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한 의원은 당선을 높이기 위해 호적을 정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의령군의회뿐만 아니라 경남도 의회 의장단 선거 당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의장단 구성 잡음이 지방의회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장의 권한을 강화시켜놨어요. 역할을 강화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의장을 밀실에서 그야말로 무기명 투표로 하는 방법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계속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지방의회가 자리 싸움만 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가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주태 선수의 활동을 정지시켰습니다. 경남구단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윤 선수에게 구단 차원에서의 활동 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내용은 윤 선수가 입단하기 전인 지난해 벌어진 일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1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7월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열립니다. 경남에서는 155개 고등학교에 25,418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 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됩니다. 국어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이며 여기서 각 한 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골라 응시하면 됩니다. 개인별 성적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도내 96개 고등학교의 평가 결과를 수집해 분석한 자료를 경남 대입정보센터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장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격하는 안이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은 인구 334만 명으로 전국 5위이며 23개 일선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지만 총 책임자가 치안감이어서 지역 위상에 맞는 치안정감으로 청장 직급이 승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치안정감은 경찰의 수장인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청장 등 7명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속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마에 나선 김두관 전 의원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경남 정치권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9일 세종시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한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에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역동적인 변화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고 수건정당으로 가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의 모습으로선 절대 자기 선거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당하게 결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국 정당 또 정책 정당 민주적인 토론과 이런 합의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재명 전 대표와의 이른바 약속 대련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은 밑바닥에서 정치를 시작한 맷집이 있다며 자신의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조 친노로 평가되는 김 전 의원이 출마 선언 후 광주에 이어 경남을 찾은 것은 영호남 당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김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를 면담했습니다. 11일에는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전이 없어서 정권을 못 맡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뢰의 문제가 더 큰 게 아닌가. 무신분립이라고 신뢰 없이 뭐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10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임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힌 이 전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제는 파탄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속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본격화된 당권 경쟁. 친노, 친문, 친명계의 구도 속에 경남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10일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서병수 선관위원장, 당대표 후보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거인단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합동연설에 나선 당대표 후보 4명을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은 부울경 지역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대학교와 LG전자 H&A 연구센터가 가상제품 개발 분야에 특화된 대학 미래연구센터를 설립해 중장기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우수인재 교류와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학 미래연구센터 설립을 계기로 부산대와 LG전자는 중장기 원천 기술 확보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 혁신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위한 선순환 체계의 선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LG전자 부산대 제37차 신산학 얼라이언스 협의회의 성과 공유회 행사도 부산대에서 함께 진행됐습니다. 통영시 제1호 파크골프장인 카멜리아 파크골프장 준공식이 지난 9일 열렸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약 7억 원을 들여 광도면 안정시민공원 일대에 9홀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통영시는 8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파크골프장을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